2021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의 치매 환자에게 소요되는 의료비가 1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년 후인 2030년에는 지금보다 40%가 늘어난 7,800만 명, 2050년에는 1억 3,9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실시된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 치매 환자 수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65세 이상인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였습니다. 2020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84만 명으로 늘어 유병률은 10.39%가 되었는데 2030년에는 약 127만 명으로 유병률은 10.03%,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유병률은 15.06%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관리. 뇌졸중 후 치매는 물론 혈관성 치매는 심뇌혈관의 변성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생깁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신경세포가 죽고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파괴됨에 따라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뇌혈관의 변성으로 인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에 공급되는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만성 심부전, 맥압의 저하, 이완기 혈압의 저하, 죽상동맥 경화증, 당뇨 등으로 심장 및 심뇌혈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혈관성 치매는 물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관성 위험 요소를 줄이면 혈관성 치매를 물론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모든 치매의 위험도를 줄이는 셈입니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병 등이 대표적인 혈관성 위험성 인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는 노인들에서 치매나 경도의 인지 저하가 생길 위험은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2배나 높습니다. 과거에는 당뇨 환자와 혈관성 치매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아주 높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인슐린이 많아지면 알츠하이머병에서 많아지는 이상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가 세포 밖에서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서 생기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혈중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높아진 인슐린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쌓이게 만든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년부터 고혈압을 앓기 시작한 환자는 나이 들어 알츠하이머병은 물론 모든 원인의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생긴 고혈압과 치매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즉, 나이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아주 높거나 이완기 혈압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지만 나이 들어 생긴 고혈압의 경우는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LDL의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인지기능장애와 뇌졸중 후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는 다소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의 비만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는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치매 증상이 생긴 뒤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혈관성 위험 요소들이 단독으로 치매의 위험을 높이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겹쳐서 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년의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긴 사람이 흡연하는 경우 나이가 들어 치매가 생길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개별 요소들은 그러한 위험을 더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산화작용을 통하여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히거나 혈관의 내부를 감싸는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피질 아래 부위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등의 변화를 일으켜 결국은 치매가 생기게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요소들이 뇌혈관에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혈관 내피세포와 혈관과 뇌 장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다량의 자유기를 만들어냅니다. 자유기란 안정 상태에 있는 원자나 분자에서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의 전자를 가진 원자나 분자를 말합니다. 자유기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강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산화 반응이 이어지면서 혈관과 뇌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보는 이상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살이 찐 사람의 경우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많아지는데 지방세포는 대사나 염증에 관련된 물질을 분비합니다. 특히 염증성 아디포카인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이요법. 혈관성 위험 요소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은 식사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등이 부족하면 치매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이 항산화 효과가 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멀리하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하는 식사 취향이 치매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을 즐겨 먹는 노인들에서 치매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중해 식단은 과일과 채소가 많고 붉은 포도주를 곁들이는 식단으로 항산화 효과가 큰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치매가 생길 위험이 낮습니다. 이 경우는 생선에는 다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산화작용을 받을 위험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산화물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한 사람이나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즐기는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없지는 않습니다. 치매 발병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식이요법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지활동. 치매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지기능입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인지기능이란 기억력을 포함하여 언어 능력,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 및 추상적인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신경과학 영역에서 전문적인 용어라서 어려운 듯하지만 새겨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인지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지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를 쓰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쓴다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이 숨어 있으므로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으로는 책이나 신문을 읽고 생각하는 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일, 경기를 하는 일 등이 속합니다. 하지만 책, 잡지, 신문 등을 읽는 것 말고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읽고 보고 듣는 것을 피상적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적어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책을 읽고 그 느낌을 글로 적어두는 활동이 인지 활동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인지 활동은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젊어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소홀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시작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인지 활동이 치매의 위험을 낮춘다는 생각은 치매에 대한 초기의 역학 연구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치매 환자가 덜 생긴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뿐 아니라 직업이나 여가 활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활동이면 정신을 자극하는 인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들의 경우 기억력이 향상되고 추론과 정신작용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기억력이 손상된 사람은 기억력이 보존된 사람에 비하여 기억력 증진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이 기억력 증진 훈련을 통하여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체 활동. 몇 해 전에 아프리카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은 즐거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오가는 비행기를 타는 일이 고역이었습니다. 좌석이 얼마나 딱딱한지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가 아파서 혼이 났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줄어든 탓인 듯합니다. 엉덩이 살은 빠지는데 뱃살은 왜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라서 잘 빠지지 않는 것이겠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지키는 운동을 해줘야 하는데 그저 걷기 운동만 하고 있으니 신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이 치매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정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나 치매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무렵 신체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를 비롯하여 모든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전향적 실험에서도 단기간 운동 훈련을 했더니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는 이유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과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에서는 혈관성 위험 요소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혈관성 위험 요소가 줄면 혈관성 치매는 물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까지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도 자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만큼 베타아밀로이드가 덜 쌓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관계.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새로 만나 관계를 맺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활동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맺었던 관계도 정리하게 됩니다. 기왕에 알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다 보면 서로 소원해지기 때문에 안부 인사마저도 소홀해집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느슨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활동의 범주에는 종교활동, 친구나 친지와의 식사, 영화 보기, 같이 운동하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인지활동이나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과 치매 발생과의 연관성은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기를 포함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의 전 단계나 초기에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여가 활동은 인지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시기에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 인지기능의 장애나 치매 발병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상 자체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지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까지도 줄어듭니다.
결국 이런 삶의 양식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양기화 작가가 지은 치매 걱정 없이 100세 살기의 일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를 앓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의 힘듦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인다면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